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2023년 8월 30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뉴욕장, 어제 뉴욕장 골드 실버와 오늘 아시아 시장의 골드 실버는 상승입니다. 어제 뉴욕장에 그 떡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뭐 흔히 하는 말로 떡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뉴욕장에서 큰 상승을 했고, 그 상승 랠리가 지금까지 아시아 시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크게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좀 이따가 시황 체크할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좀 이슈가 좀 많습니다. 자, 간략하게 하고 이슈를 집중적으로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국제 시세, 국내 시세 한번 점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골드 지금 현재 국제 시세 1트로이 온스당 1936불 43센터, 그 다음에 1g당 62불 26센터, 1kg당 62,257불 30센터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5만 2천원, 팔 때가 30만 1천원에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9,385만 9천원, 9,385만 9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자, 실버 1트로이 온수당 24불 67센트가 지금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630원, 팔 때가 3,60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127만 3천원, 127만 3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국제 시세가 오르면서 국내 시세도 상당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흐름의 3일장 기준으로 봐보면 어제 뉴욕장 스타트를 하면서 런던장이 좀 빠졌다가 뉴욕장 스타트를 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자, 어제 미 증시도 상승을 했고, 지금 골드 실버 동이 급등을 했습니다. 뭐 급등이라 봐야 되겠죠. 자, 달러는 대신에 달러는 어떻게 됐느냐? 바로 급락을 했죠. 예. 어제 아침에 지금 104포인트 중반에 있었죠. 104점 어제 어제도 103점 후반부에 있었는데 103점 초반부까지 쭉 미끄러졌죠. 예. 그 다음에 국채 수익률도 오늘 아침에 4.124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아침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은 많이 올랐지만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달러 인덱스가 103. 지금 현재 537, 535, 뭐 103포인트 중반대에 있었다. 어제는 103.87, 847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국채와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달러 인덱스가 빠지면서 골드는 바로 상승했다. 역시 골드가 상승하면서 실버도 동반 상승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 원 환율이 1320원, 어제보다 2원 떨어졌습니다. 어제 1322원이었는데, 자, 중요한 건 오늘 비트코인이 떡상을 했죠. 지금 오늘 아침에 지금 현재 27,639불 27,639불인데 27,000 예, 27,639불. 어제 비트코인도 큰 호재가 있었습니다. 큰 호재가 있으면서 바로 떡상을 해서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 장중에 28,000불대를 뚫었어요. 지금 28,000불대가 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거의 2주 만에 어제 28,000불대를 터치를 했습니다. 28,100불 가까이가 터치를 했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좀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 이드름도 오늘 아침에 1721불, 뭐 거의 2주 전에 시세와 비슷하게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왜 달러가 떨어졌고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느냐?
이거는 이제 저번 주 월요일 날 어제 그제 우리가 그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그런 내용이 담겼죠. 뭐라고 담겼냐? 말미에 지금 현재 미국은 실업률이 더 올라가야 된다. 고용이 더 빠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성장이 좀 둔화가 줄어들어야 된다. 경제가 좀 빠져야 된다. 이렇게 돼야만이 금리 인하를 하고 금리 동결을 한다. 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더 긴축 정책을 쓰지 않는다. 최종 말미에 이 두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최종 목표가 그렇다. 이런 얘기죠. 어제도 월요일 날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자, 어제 오늘 이번 주는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 주라 그랬죠. 뭐 민간, 비농업 부분, 그 다음에 노동부, 뭐 이런 쪽에서 민노동부에서 이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구인 건수, 그러니까 각 기업에서 몇 명을 이렇게 채용을 하겠다. 공고 건수도 채용 공고죠. 7월 달에 채용 공고가 발표가 됐는데 882만 건으로, 이제 이거는 미국 노동부에서 나오는 졸트 보고서죠. 여기에서는 882만 건으로 2년 내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고용은 이제 고용이 채용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채용 공고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2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지금으로 따지면 2년이면 2021년도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을 때 얘기죠. 그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업률이 더 올라가야 되고 이 내용, 노동시장이 더 빠져야 된다는 내용하고 일맥상통하죠. 또 하나가 미국의 8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있습니다. 신뢰지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7월 달에 114였어요. 이게 106.1로 떨어졌습니다. 즉 소비자가 느끼는 지금 현재 신뢰지수,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다. 앞으로 소비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지금 가솔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 전보다 휘발유값이 20% 올랐다 그랬죠. 가솔린 가격이나 식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불안하다 이런 얘기죠. 7월 달에는 신뢰지수가 114 있는데 106으로 훅 빠져버렸다는. 그럼 뭡니까? 경제가 이제 성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내용이 나오겠죠. 파월 연준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채용 공고로 봐보면 고용 상태, 결과적으로 고용이 적게 되면 고용 상태도 나빠지면 결과적으로 재정 상태도 나빠지겠죠. 결국은 전체 성장 동력이 위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두 개가 부합이 되면서 어제 달러는 하락했고 국채 수익률은 빠졌고 증시는 반등을 했고 골드 실버도 반등을 했다. 즉 평소 같으면 이러한 빠지는 부분이 악재입니다. 악재. 그런데 지금 이제 긴축 정책을 쓰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가 결국은 호재로 온 거죠. 뭔 얘기냐? 이 상황에서는 금리를 인상 못 한다는 거죠. 지금 자산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고, 지금 금리를 떨어뜨려야만이 이제 자산시장이 확 더 오르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호재가 어제 쏟아졌는데 또 하나가 소재가 더 쏟아졌어요. 바로 이 비트코인입니다. 어제 이렇게 떡상을 하게 된 계기가 미국의 그 비트코인 현물 그 ETF 신청을 했는데 ETF가 다 반려가 됐죠. 그런데 미국의 비트코인 그 이 전반적인 자산 회사 중에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이 ETF를 신청했는데 반려가 됐어요. 반려가 됐는데 이거 불합리하다. 재판을 걸은 겁니다. 정권위원회에다가. 자, 다른 데에도 다른 이런 어떤 리스크가 많은 그러한 자산도 ETF를 통과를 해준데 유독 왜
이 비트코인 현물만 반려를 하느냐. 법원 판결을 받아보자 해가지고 재판을 걸었어요. 그런데 어제 그 재판이 그레스 켈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담긴 것은 정권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 그 결정을 취소를 해라.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ETF 신청한 부분을 반려를 한 부분을 다시 검토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어제 이제 그 유튜브나 뭐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좀 분석을 하는 거 봐보면 뭐 ETF 신청이 이제 뭐 통과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막 좀 부추그립니다. 사실은 그거는 순 거짓말입니다. 예. 다시 정권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라는 그런 취지로 이 재판이 결정이 났다는 거죠. 결과적인 얘기는 ETF가 승인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정권위에서 다시 이 결정을 해라는 얘기는 취하할 수도 있고 불허할 수도 있고 통과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죠. 예. 그래서 뭐 정권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니다. 다른 뭐 특히 그 코인 시장의 유튜브들은 막 이렇게 짐소봉대를 하는 어떤 이런 그래서 시장을 굉장히 현혹시키고 혼조스럽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튜브에서 좀 자극적인 단어를 써서 뭔가를 이렇게 뭐 내가 뭐 이 코인 시장에 나름 이 분석에서는 탑이야 어떤 이런 부분을 과시하기 위한 그러면서 좀 오버를 많이 합니다. 혹시 제 방송을 듣고 있는 이 구독자님 중에 유튜브 방송을 이 코인 시장 유튜브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은 좀 참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어쨌든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정권위원회에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완전히 어제 빠진 지 28,000불대가 빠진 지 2주 만에 다시 28,000불대로 들어왔다. 이 정도 부분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노무라 정권에서 연준이 유동성 조절이 어려워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건 이제 물 건너간 이야기죠. 이제는 뭐 노무라 정권이 아니라 노무라 정권 할배가 이야기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연준에서 금리 인상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남부에서 2차 방어선을 뚫고 이제 파죽지세로 지금 진격을 하고 있고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이 방공자산을 본격적으로 집중 타격하는 이런 이제 이 전략이 상당히 먹히고 있다. 뭔 얘기냐면 방공에서 이제 레이더 기지죠. 이게 이제 그 소위 이야기해서 비행기가 날아오거나 전투기가 날아오거나 또 드론이 오거나 이걸 식별을 해서 격추를 시키는 그런 부분이죠. 오늘 아침에 전달된 거는 4천억짜리 방공망이 박살을 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그 방공망이 크림반도 안쪽 바닷가에 있는 부분인데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을 보내면 거기에 다 포착을 격추를 했다는 거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뭐 전승일인지 어떤 중요한 국가 행사에서 드론을 뭐 한 3, 40대 날렸나 봅니다. 그런데 이 방공망이 걸려가지고 거의 20대 이상이 격추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찾아내 가지고 그 방공망을 4천억짜리랍니다. 박살내버렸다. 그래서 그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공망이 많이 부서졌다, 방공망이 격파됐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는 미사일이 없기 때문에 드론을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저공 비용해가 오는데도 이 4천억짜리 이 방공망이 그 수신까지 다
이 체킹이 될 수 있는 그런 방공망이랍니다. 그것을 박살을 내 가지고 어마어마한 러시아의 방공망 손실을 입혔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 드론 공격이 좀 용이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러시아 이 방공망은 빵꾸가 많이 나고 뭐 이런 전세가 상당히 우크라이나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이런 내용이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부 지역은 2차 방어선을 돌파를 했고 파죽지세로 지금 현재 진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인 시장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어제 정말 담비 같은 희소식이 전해지면서, 호재가 전해지면서 골드도 반등했고 비트코인도 다 반등했고, 그 다음에 정시도 3대 지수 다 상승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산시장이 좀 기분 좋은 하루가 되었지 않느냐. 어제 좋은 소식을 또 오늘 아침에 전할 수 있어서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대신에 어제 거의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막 움직이고 하는 바람에 거의 잘 못 자고 한두 시간 잤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머리가 띵합니다. 어쨌든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 지금 이 약간의 조정은, 고점에서 조정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제 호재 쪽 방향으로 좀 가지 않겠냐. 조금 지금 반등을 하고 분위기가 돌아섰을 때 이 분위기를 잘 끌고 가야 되는데 좀 더 그 다음을 받쳐주는 호재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뭐 어쨌든 오늘 이 주 중반입니다. 수요일이고 항상 또 목요일은 상승 확률이 높은 날이죠. 참고하시면서 오늘 응대하시고, 뭐 골드 실버는 흐름상 봐보면 상승 다지고 또 상승했죠.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은 다지고 상승 다지고 이 흐름이 가장 정확하다. 지금 상승 쪽 했죠. 다졌죠. 상승했죠. 좀 다지면서 상승 그림을 그려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골드 실버 시황 분석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코인 시장도 오랜만에 단비가 내렸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 분위기로 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지만, 또 코인 시장이 워낙 요즘에 이 호재가 없다 보니까 한번 바짝 하고 말 건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뭐 코인 시장은 사실 힘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죠. 어제 비트코인 거래가 2019년 이후에 최저로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지금 ETF 신청한 것이 결과가 통과가 되게 되면 코인 시장은 완전히 난리가 난다. 그런데 그게 보류가 되거나 보류가 되거나 안 그러면 취소가 된다면 찬물을 끼얹는 그런 내용을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주고, 어쨌든 코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못 잤어. 목소리가 지금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뭐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시원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